여기 아까 앞쪽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고려 건국을 반대했었던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이 있다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였는데 정몽주 결국에 누구한테 제거당해? 조선 건국전에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제거당해요. 그쵸? 단심가라는 시를 남기고 선조교에서 제거를 당했었지. 그러면서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은 야 도망쳐! 어디로 도망쳐? 낙향하게 된다.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돼? 향촌 사회로 숨어 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여기에서 플러스 이들은 이제 향촌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선비 사자거든요. 선비가 수풀에 들어가서 살았다 해서 살림 세력이라고 불러. 오케이, 이해됐어? 살림 세력이라고 부른다. 성종은 이 숲에 들어가서 산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을 부릅니다. 야, 너네가 필요할 때다. 나와봐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살림 세력을 등용시키는 게 누구다? 성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하여 성종부터는 이 세조 때에 등용되어 가지고 정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림 세력을 등용한다. 살림 세력을 등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성종은 세종대왕이 롤모델이라 그랬지? 세종대왕이 어디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그치, 집현전이지. 집현전이 필요한 거야. 세조가 근데 집현전 어떻게 했어? 폐지시켰잖아? 그치?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시켰으니 이 집현전 어떻게 해?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가 없앤 이 집현전을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쓰기에는 이거 대놓고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다? 이 집현전의 이름을 바꿔요. 홍문관이라고 하는 제2의 집현전을 설치하고 이 홍문관은 무엇이 된다? 3사, 언론기구, 왕권을 견제하는 언론기구가 된다. 경연과 그리고 왕의 자문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림 세력은 주로 이 홍문관과 같은 3사 위주로 등용이 돼요. 3사 위주로 등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성종 때 뭐가 완성됐다 그랬지? 세조 때 만들었었던 경국대전을 세조가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이 되고 반포까지 합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로서의 기반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을까요? 법치국가로서의 이 기반을 만들어 가게 되었었다. 자, 그리고 성종 하면은 이때 세종 때 많은 과학의 문물들이 발전을 했잖아. 그치? 안구일부, 측우기, 해시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성종을 하면은 딱 떠올려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악학개범이에요. 악학개범. 우리나라의 노래라는 게, 그치?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불러지던 것인데 이걸 기록하면서 시조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 때부터 주로 불렸었던 그런 궁중가요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일명 고려 소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불려져 있었던 시기야. 그걸 이제 한글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악학개범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고려 후기에 불려졌었던 가실이라고 하는 고려 가요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도 써져 있죠. 가실이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난 위증질가 대평성대라고 하는 그 고려 소교 궁중가요로 불러졌었던 이 곡이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종이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기틀을 다져가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우리 1강과 4강 뒤에 있는 문제 10개씩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1강부터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맞아요? 오, 그렇죠. 오. 2번.
조선 건국 후 가전법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거 오한 사람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X죠. 조선 건국 전이죠. 그죠? 1391년. 3번 정몽주는 새 왕조 개창에 찬성했다. 아니죠. 단심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망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라는 시를 남기고 결국에 선축교에서 제거를 당했습니다. 옹건파 신진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자, 4번 흥인지문 도니문 숭례문. 흥인지문에다가 인자에다가 동그라미, 숭례문에 예자에다 동그라미, 도니문에 의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인의 예가 되죠. 바로 유교적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4번 했고 5번 세조는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아니죠.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은 언제 때 돼요? 성종 때 된 것이기 때문에 X입니다. 6번 왕자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 등 개국공신을 제거한 후 왕위에 오른 사람 누구예요? 태종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7번 사군육진을 설치한 것은 세종이었었죠. 그쵸? 사군, 압록강의 사군, 육진, 두만강의 육진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진이 함부로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게, 노략질을 못하게 했었던 것이죠. 자, 8번. 집현장과 경연을 폐지한 왕은요,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유향수라고 하는 양반들의 자치기구까지도 폐지를 시켜서 나중에 이제 성종 때 부활하게 됩니다. 9번.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학술 연구기관인 홍문관을 설치했습니다. 10번 호패는 16세 이상 남자가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의 이름으로 출생 연도와 이름, 생년월일, 인적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강도 답 한번 맞춰봐야겠죠? 4강. 자, 4강의 1번 정도전은 한때 요동정벌을 추진하여 명과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맞죠? 시작은 누가 먼저 했어? 명나라가 먼저 했어요. 2번 세종 때부터 명과 친선관계를 유지했다? 세종이 아니라 누구 때부터? 태종. 아시겠죠? 3번. 조선과 명은 교린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교린관계가 아니라 4대 관계입니다. 그쵸? 자, 5번. 세종 때 4군 6진의 3인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렇죠? 남부에 있는 사람을 북부로 이주를 한 것이죠. 자, 6번.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가지고 외구의 근거지인 스시마섬을 토벌하였다. 맞죠? 자,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며 예물을 바치는 4대 외교를 실시했었고요. 4대 외교. 8번. 조선은 일본이 교류를 요청하자 삼포를 개항하는데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은 오늘날 일본의 오키나와 섬인 당시 류큐, 유구라고도 해요. 류큐 왕국과 교류를 했습니다. 류큐뿐만이 아니라요. 자와는 어디냐? 인도네시아입니다. 시암은 어디냐? 태국입니다. 시암과 이 자와와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10번. 조선은 여진과 일본의 회유체계, 강경책을 사용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교린 정책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강으로 넘어가 볼게요. 2강은 우리 중앙정치 조직은 앞서가지고 선생님이 성종 옆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워치도 그려놨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한반도를 그려놨습니다. 한반도를 선생님이 몇 개로 나눠놨어요? 한번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쵸? 그래서 전국을 조선시대 때는 몇 도로 나누었다? 8도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도 비빔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전국을 8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랑 가까웠었던 평안도. 압록강이 얼면은 평안도민들이 힘들었죠. 왜? 계속 여진족이 내려와서. 그래서 사군을 설치했던 곳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함경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할 때 함경도. 이 위에는 여러분들 무슨 산이 있어? 백두산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럼 평안도, 함경도 요 사이에는 이 바다의 이름을 땄는데요.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그리고 여기는 수도 근처라 그래서 경기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수도 경 근처에 둘러싼 기 해가지고 경기도. 여기는 강원도고요. 강원도.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충청도입니다. 여기는요, 경상도죠.
여기는 어디예요? 전라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전국을 나누어 보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8도 밑에는 부와 목, 군현으로 나누었어요. 군현으로 나누었다. 아시겠죠? 부와 목, 군현으로 나누어서 지방관을 파견을 한단 말이야. 군현에다가 파견하는 이 군현에다가 파견하는 지방관을 우리가 두 글자로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도에다가는 누구를 보내냐? 관찰사를 보내요. 8도에다가는 관찰사를 보낸다. 그래서 수령이 잘하고 있는지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찰사가 각도에 파견이 돼서 여기 있네. 자, 수령을 감찰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령을 감찰한다. 수령은 사실상 우리가 뭐 사또라고 불려지는, 일명 사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의 실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권뿐만 아니라 왕의 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조 때 정말 이 수령의 권한이 높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뭐가 있냐? 수령 같은 경우에는 상피제, 상호 피하는 제도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피하냐? 지방에 연고가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어. 그럼 난 강원도의 수령이 될 수 있어? 못 돼요. 상호 피하게 한다고. 약간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강원도에서 연고가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그게 상피제야. 그래야지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지. 단 상피제를 실시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수령이, 예를 들어서 나 강원도야. 나 강원도 산지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어디로 갔어? 경상도 저기 경주에 갔어. 그럼 나 바다 몰라. 여기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도와주는 하급 관리를 우리가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 이 향리가 이제 수령을 보좌하고 무엇 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실무는 이 향리들이 쓸 수 있는 육방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 호방, 예방, 형방, 병방, 공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고려의 향리가 더 권한이 높았습니다. 조선 때 향리는 약간 예이, 사또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향리가 이제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데,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향리가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어.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잖아.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 경주에 파견이 됐는데 나 강원도 촌띠기여가지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 향리가 와가지고 유사또 여기 이 해안가에서는 정시내가 가장 잘 나갑니다. 이 정대감집에서 예를 들면 해산물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2배를 걷어보실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막 난 잘 모르니까 이때 사람들한테 토산물로 뭐 산삼을 걷어야 된다던가 인삼을 걷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향리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찰을 하는 지방 양반들의 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 양반, 향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향반들의 자치 모임 바로 무엇이냐?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유향소에서 이 향리의 비리를 감찰을 해줄 거야. 그래서 유향소는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하며, 자, 양반들이니까 대부분 유학자겠죠? 그렇죠? 선비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민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힘을 쌓아갔었던, 유교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사람들한테 막 드셀 거 아니야. 시골의 사람들 막 용기구 갖다 들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유교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향약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살인 세력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는 그 기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향소가 있었다. 근데 유향소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향소를 감찰하는 건 경제소라는 것이고, 중학생들은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만 따로 더 배우는 내용이에요. 경제소.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사와 수령이 같이 존재했었다. 그리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감찰하고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었다. 특히 이 지방행정제도에서는,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에서는 고려랑 비교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려와 비교하는 문제. 1타입니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려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봐야 돼. 일단 고려랑 제일 먼저 다른 부분은 여기죠. 전국의 관리를 파견해. 조선은 전국의 관리를 파견. 그에 반해가지고 고려는 관리를 파견한 지역은 뭐라고 불러? 우리 테스트 봤던 거다. 뭐라고 부르냐? 주현이라고 부르지. 이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 땡그란 눈은? 주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관리를 파견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속현이라고 불렀었어. 요런 곳들도 이제 주현이 관리가 속현까지 같이 관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충분히 비교하는 문제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비교할 만한 거 제일 이제 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무엇이냐면,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존재했어? 맞아.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게 존재했지. 그래서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었지. 그치? 기억나? 향과 부곡은 어디를 담당하는 곳이야? 농업, 농사. 소는? 그렇지, 수공업. 이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될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없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지? 특수행정구역이 사라진다.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수행정구역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돼요. 일반 군현으로 승격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행정구역은 더 이상 조선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특수행정구역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 강도 뒤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답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번. 왜 이렇게 빈칸이 많으신 거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자, 1번. 조선은 재상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를 두었다. 재상들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총 3명의 이 3정승들이 있었었죠?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2조 중에서는 인사, 바로 2조에서 담당했었죠? 2호 예병 형공에서 이 인사는 어디에서 담당했다? 2조에서 담당했다. 3번. 의금부는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출납을 담당했다. 아니지. 의금부는 뭐야? 그만은 보감찬치에 처한다. 나라의 큰 반역이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왕이 직접 처벌할 수 있던 기구였었어요. 그리고 비서기관은 뭐예요? 승정원이죠. 그렇죠. 이을승자를 쓴 승정원이죠. 4번. 승정원은 왕의 정책과 자문, 경연을 담당했다? 아니죠. 정책과 자문, 경연을 담당한 곳은 어디예요?
아하,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홍문관이죠. 홍문관이었고 승정원은 비서기구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X. 5번 한성군은 수도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죠. 자, 그리고 6번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풍성을 규정한 것은 어디예요? 그렇지, 3사 중에서 4헌부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검찰기구. 자,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 유교교육을 담당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정균관이죠. 그쵸? 최고의 국립교육기구니까요. 고려시대의 향부국수는 일반 9년으로 승격이 되면서 특수행정구역이 어떻게 됐다? 사라지게 되었다.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한 향촌자치기구는요? 짜잔, 요향수. 자, 그리고 수령을 감리 관독하기 위해서 각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찰사라고 부릅니다. 관찰사.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쪽지 시험 잘 외워오시고요. 자, 그리고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둔뚠뚠뚠. 숙제는 3-4-1은 다 풀어오는 거였는데 혹시라도 안 풀어온 친구 있으면 풀어오시고요. 3-4-1. 자, 4-1-1까지가 숙제입니다. 4-1-1. 그러면 3-4-1을 풀어온 친구들은 4-1-1은 1만 풀어오면 돼가지고 30문제만 숙제고 그만큼이나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모두 테스트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마지막 끝나는 겸 질문을 드릴 건데요. 3명의 친구들이 모두 맞춰준다면 선생님이 수업을 바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지호! 조선은 전국을 몇 도로 나눴죠? 8도. 오케이. 정답. 승호! 호호 친구들이 문제야. 이 호호 친구들. 자, 왕의 권력이 중앙으로 너무 몰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의정부에 한번 거쳐가지고 왕명이 전달되게 하는 방법 무엇이었어요? 6글자입니다. 5, 4, 3, 2. 자, 옆에 경진이에게 대신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왕의 힘이 너무 가운데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거쳐서 왕명이 전달될 수 있게 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5, 4, 3. 그렇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럼 반대였었던 6조로 바로 왕명이 전달되게 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6조 직계제인데요. 이 6조 직계제를 시행하면 누구의 권한은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